대한사랑 황금 독서클럽 5번째 인류 최초의 나라 한국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맡게 된 용인 지부장 이은정이라고 합니다. 역사를 왜 알아야 하는가 한번 더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역사를 읽는 자는 모든 걸 읽는다. 우리가 역사를 반드시 알아야 하는 이유는 오늘의 우리의 삶이 과거 역사의 바탕을 두고 있죠. 그리고 지금의 발걸음에 따라 미래의 방향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과거는 죽은 과거가 아니라 아직도 현재 속에 살아있는 과거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즉, 역사는 미래학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이 강의가 밝은 미래를 향한 발걸음을 내드리려고 합니다. 한민족의 원래 모습인 원형 문화와 시온 역사를 회복시켜주는 유일한 사서가 한당고기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함께할 한당고기를 통해서 인간, 신, 자연에 대해서 진정한 깨달음을 함께 얻어갈까 합니다. 오늘 함께 공부할 한국의 내용이 실려있는 삼성기 상하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아남로의 삼성기 상과 원동 중에 삼성기 하는 음양짝으로 이루어져서 마치 일란성 상상과 같이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전체를 통합해서 읽어보면 한민족의 국통매를 바로 세우고 한문화의 원형, 강명사상을 밝혀줍니다. 그리고 삼성기 상편은 인류 시온국가 한국의 실체를 밝히고 삼성기 하편은 인류 장세의 시온사로부터 서술하고 있습니다. 삼성기 상하 태백일사 저자 소개인데요. 삼성기 상의 저자는 암함루라는 도승입니다. 수나라에 유학을 한 신라의 10성 중에 한 분이고요. 유불선을 회통한 도통한 분이시죠. 그리고 삼성기 하의 저자는 원동중이라는 분입니다. 태종 이방원의 스승이다 하고요. 현재는 밝혀진 바로는 원천석으로 추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태백일사를 저술한 일십당 이맥 선생은 조선 중종 때 분이죠. 그리고 행촌이양 당군세기를 저술한 4대 손입니다. 오늘 이분들이 그 사서인 이 부분을 바탕으로 해서 이야기를 이끌어 가겠습니다. 먼저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인류학과 고고학에서 말하는 부분을 한국과 연결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종교를 믿든 또 뭐 어떤 분야에서 일하든 인간이 어디서부터 시작했을까라는 어떤 한 번쯤의 의문은 다 가지고 있었을 텐데요. 요거는 잠깐만요. 도표를 한번 봐주세요. 지구상에서 이렇게 최초 인류가 출현을 합니다. 400만 년 전에. 호모 오스트랄로피테쿠스라고 해서 우리가 4회 시간에 배웠던 인류죠. 그리고 200만 년 전에 호모 하빌리스가 나타났다가 멸종이 되고 호모 에릭투스가 쭉 진행이 되는데 이 인류 같은 경우에는 뭐 도구도 쓰고 그리고 통나무 배를 만들어서 바다를 건넜다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멸종을 하고 호모 사피엔스가 20만 년 전에 현생 인류에 속하는 인종이 인류죠. 사피엔스가 출현을 합니다. 일명 네안데르탈인이라고 하죠. 이들은 지금 현재 인류와 비슷한 두뇌 용적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 호모 사피엔스가 사라지고 5만 년 전, 지구본으로부터 5만 년 전에 호모 사피엔스가 지구상에 등장하면서 지구의 새로운 주인으로 서게 되는 거죠. 이들은 지금 현재 인류와 동일한 1500에서 1600cc의 두뇌 용적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남성 인구를 측정해 봤더니 무려 키가 180cm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BC 27,000년 이후로 그들의 자치가 사라져요. 이제 이유는 대략 이제 기후 변화라고 이제 추정을 하는데요. 이런 사실들을 잘 알 수 있는 그래프가 있습니다. 지구 이제 상의 기후 변화 그래프인데요. 여기 이제 위쪽은 CO2 농도를 측정한 이제 그래프고 아래는 대기 온도를 이제 측정한 부분입니다. 남극 대륙에 이제 아이스코어를 갖다가 추출해가지고 CO2 농도를 이제 측정하고 그 당시 대기 온도를 이제 측정했습니다. 이렇게 그래프를 보시면 빙하기와 강빙기를 주기적으로 반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죠. 5만 년 전에 해당되는 부분인데요. 요거를 좀 더 확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 부분이죠. 확대해 보니까 여기 지금 현재고 여기 5만 년 전이죠. 대략 한 5만 년 전에 인류가 나왔어요. 나오고 또 이제 기후가 계속 변화를 하다가 여기 이 점이 대략 2만 7천 년 전 정도 됩니다. 여기에서 기후가 극강하죠. 그래서 요 사이에 인류가 사라집니다. 일시적으로 한 15,000년 정도 사라졌다가 다시 이 인류가 그냥 이제 출현을 합니다. 사라졌다가 요 이제 갑자기 여기 번성하는 요 시점이 대략 1만 1천 년 전후 정도 되는 부분이거든요. 다음 이제 우리가 고고학으로 한번 또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날씨가 급강하면서 남아있던 얼음층이 이제 1만 년 전으로 해서 이제 완전히 물러갑니다. 그리고 따뜻한 기후가 찾아오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어떤 석기에 새로운 혁명이 일어납니다. 다재석기에서 이제 마재석기로 넘어가면서 이제 도구가 상당히 발전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는 이제 인류가 정착을 합니다. 도구가 생기고 토기를 사용하고 그리고 농경과 목축을 하면서 이제 어떤 집단 조직이 생기는 거죠. 일명 농업혁명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것을 증명해주는 자료가 있는데요. 2003년도 BBC에 보고된 부분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벼죠. 벽시라고 하는데 그게 발견되었습니다. 어디서 발견됐냐고 하면은 in Korea라고 이제 되어 있죠. 한반도, 한국에서 발견됐다라고 합니다. 오늘은 한단고기는 이제 현생 인류를 탄생을 그러면 어떻게 알려주는가라는 부분, 이제 정기 한국에 해당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과 그다음에 1만 년 전에 신석기 혁명을 일으킨 인류의 농경 생활이 이제 동북아 한반도에서 이제 이렇게 시작이 됐는데 이 부분을 후기 한국으로 해서 이렇게 두 부분으로 전후기 나누어서 이제 이야기를 이끌어 가겠습니다. 한국은 잊혀진 나라, 망각 속에 깊이 잠든 나라. 맞죠?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이 잠든 나라를 한번 깨워보겠습니다. 정기 한국이죠. 5만 년 전 인류 최초의 부모 나방과 아만으로부터 시작했다라고 하는 주제로 이제 원전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삼성기 하 이제 페이지는 36페이지입니다. 우리 이제 거의 이제 여기 회원님들은 한단고기를 구입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면서 해보겠습니다. 인류 지조를 왈 나반이시니 초요 아만으로 상우지처를 왈 아이삽이라. 인류의 조상을 나반이라고 하니 나반이시니 초요 아만. 그러니까 처음에 아반과 함께 서로 만난 곳을 아이삽이라고 한답니다. 아이삽이 몽득 천신지교하사 이 자성 혼례 하시니 그러니까 꿈에 천신의 가르침을 얻어서 그리고 스스로 혼례를 이루셨다. 혼례를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즉 구한지족이 개기후야라. 구한 모든 한족의 족속들이 그 후손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석에 유한국하니 중이 부처선언이라. 옛적에 한국이 있었으니
그 백성은 여기서 부유롭고 그죠? 풍요하다고 해야 되겠죠. 풍요하고 또한 많았다. 인구가 많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초에 한인이 고천산하사 덕도 장생하사 거신 무병하시며 처음에 한인이 천산에 머무르시며 득도 돌을 깨우치고 장생하시면서 거신무병 몸에는 병이 없으시며 대천선하 하늘을 대신해서 어떤 조화로서 다스리고 사인무병 이제 사람들은 이제 전쟁이 없었다는 거죠. 병사병자 전쟁이 없었다. 인계장력하여 자무기한 이러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두 이제 일을 함에 있어서 스스로 모두 힘써 일을 했고 저절로 이제 그러니까 굶주림이죠. 굶주림과 추위가 없었다라고 합니다. 여기 자성 혼례에서 보면은 혼례의 원형을 볼 수 있고요. 아이사비는 이제 삼신오제본계에서 역칭 사비여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다른 이제 이름이죠. 이 아이사비에 대해서 한번 또 보겠습니다. 아이사비는 바에칼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제 최초 인간이 탄생한 곳이죠. 이곳이 바로. 그리고 삼신오제본기에 또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냐 하면은 천하는 일운 천해니 그 말 북해가 시하라. 천하는 다르게 이제 다른 일명 천해라고 하니 지금의 북해다. 그리고 천하주의 천하주의 이르기를 전도는 기어 북극고로 천일생수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늘의 어떤 변화라는 것이 북극에서 이제 일어났다 시작하는 거로 시작하기 때문에 하늘의 여기는 일이라는 게 어떤 통일 운동을 이제 상징하는데요. 하늘의 통일 운동이 이제 물을 이제 하생했다. 시위 북수이 이른바 이것을 이제 북수라고 하니 개북국수는 그러니까 북국수는 정자소고야다라고 합니다. 요 개북국수는 정자소고야라는 말은 이제 요 북국수라는 곳이 결국 바이칼 이제 호에 이제 물을 말하는 거죠. 여기서 정자라는 것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정자가 아니고 생명을 탄생하는 씨라는 어떤 뜻으로 이제 해석하는 게 옳겠죠. 이제 생명씨가 이렇게 머무는 곳이다라는 이제 해석이 올바른 해석이라고 있습니다. 결국 여기 바이칼호라는 건요. 주위에서 360개의 물줄기가 이렇게 흘러 들어와 가지고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그 물의 어떤 특징이 어머니 양수와 같은 성분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이런 것을 봤을 때 바이칼호는 인간을 탄생시키는 지구의 자궁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죠. 잠깐만요. 북극수는 어머니의 자궁과 같다라는 이제 말입니다. 바이칼호수 이제 부근의 말타라는 곳에 이제 유적이 발견됐는데요. 27,000년 전 무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생활의 흔적도 이제 나왔고요. 이 이제 유적은 남매가 이렇게 마주보고 이렇게 나란히 누워 있는 모습인데, 이 모습을 좀 더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이 이제 몸 전체를 감고 있는 구슬 같은 게 보이시죠? 그죠? 이 구슬을 같은 경우는 한 10,000개 정도가 이렇게 감고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상아로 이제 만들었는데 대략 이 10,000개를 만드는 시간이 쉬지 않고 했을 때 한 6,000시간 정도. 날수로 계산해 보니까 한 200일 걸리더라고요. 쉬지 않고 했을 때. 이런 것을 보면 사회 조직이 아주 분업화된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리고 또 이제 이것을 오디에 이렇게 장식을 했다는 것을 보니까 생활 수준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높다. 또한 예술성도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리고 또 다른 이제 유적인데요. 맘모스 뼈에 이제 점으로 새긴 달력 여기 보이고요. 27,000년 전 맘모스 상으로 만든 인형입니다. 이것도 30,000년 전. 그리고 여기 장난감도 보이고 그 다음에는 32,000년 전에 프랑스 이제 요 소그림이네요. 소그림 벽화입니다. 벽화 그림 보니까 아주 예술성이 뛰어나다는 것을 그죠? 느낄 수 있죠. 이렇게 전기 한국에 해당되는 유적들을 이제 고고학적으로도 충분히 우리가 접할 수 있다, 존재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략 이 유물들이 모두 한 45,000년에서 27,000년 사이의 유물이 거의 이제 대부분입니다. 다음은 후기 한국입니다. 후기 한국의 이제 주제 문장이죠. 오한건국이 최고라. 이로 시작하겠습니다. 삼성기 상편입니다. 한인 천재의 한국 개창인데요. 오한건국이 최고라. 유일신이 제400역지 천하사 위 독하지 신하시니. 그러니까 우리의 한국, 우리 한족의 나라 세움이 가장 오래되었다. 여기서는 유일신이 아니고 유일신이라고 읽어야 됩니다. 일신이 계시다는 거죠. 일신이 있다. 어디에 있냐? 400역 지천. 그러니까 이 400역이라는 것은 대강명, 아주 밝은 하늘에 계신다는 겁니다. 위독하지신. 그러니까 홀로 조화를 부리시는 신이시니 강명조우자하시고 이렇게 아이고 잠시만요. 강명조우자하시고 강명으로 우주를 비치시고 건화 생만물하시며 건화로서 만물을 이제 이게 뭡니까 낳고 여기서 건화라는 말이 불교 용어예요. 이 건화라는 말은 불교 용어인데 이 뜻은 이제 뭐 보살이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이제 하신하는 그런 뜻이거든요. 여기서는 문맥상으로 보면 대건능의 조화로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야지 문맥이 매끄럽습니다. 그래. 대건능의 조화로 이제 만물을 빚어내신다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장생구시하사 그러니까 장생 오래토록 영원토록 이제 오래 사시면서 항득해랑 늘 이제 즐거움을 이제 얻는 거죠. 즐거움과 이제 쾌락이란 게 즐거움입니다. 즐거움 이제 얻으시며 승류주기하사 여기는 이제 이때의 직이라는 것은 우주의 조화지기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좋습니다. 지기를 타고 논다. 승류 타고 논다. 요게 자연과 함께 이제 오묘하게 자연과 개 합쳐서 하나 되어서 있다는 거죠. 무형이현하시며 형상이 없는데 나타나시며 무의이작하시며 함이 없이 또 지으시며 무언이행 이게 자꾸 이상하네요. 무언이행 하시니라 말없이 이제 행하신다라고 이렇게 여기에 일신에 대해서 이제 나오고 오한건국 최고라는 게 이제 주제 문장입니다. 삼성기 이제 하편에 이제 다음 페이지죠. 1회 강, 동료, 동남 800억 흑수 백산지지하시니 어느 날 그러니까 여기서는 동이 아마 젊은 남녀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800명의 젊은 남녀가 이제 내려왔다는 겁니다. 어디에? 흑수. 이 흑수라는 것은 흑룡강이라고 보시면 되고 만주 쪽에 백산은 이제 백두산의 어떤 땅에 이제 내려왔다는 거죠. 어시에 한인이 여기 강군으로 거우 청기하사 부속발하사 이에 한인이 여기서는 강군이라는 게 우두머리라고 보시면 돼요. 또한 우두머리로서 거우 청계, 청계. 그러니까 여기서 청계는 천산을 나타내거든요. 천산에서 머무르시며 부석바라. 그러니까 돌을 부딪혀서 이제 불을 이제 이렇게 이제 내는 거죠. 식유 숙식하시니 음식을 익히는 여기 숙식 음식을 익혀서 가르치는 처음 가르쳤다는 거죠. 처음 이제 음식을 익히는 것을 가르치고 위지 한국이요. 이를 이제 한국이라고 한다. 시위 천재 한인시시니 이를 천재 한인시. 그러니까 한국을 다스리는 분을 천재 한인시라고 한다는 거죠. 또한 역칭 안파견야 하시니라. 또한 안파견이라고도 부른다. 전 7세로 돼 연대는 불가고연이라. 7세로 전하고 연대는 이제 살펴볼 수가 없다. 제대로 알 수가 없다는 거죠. 동료 동남이라는 이제 800이 이제 어떤 키워드로서 한번 말씀드리고 흑수 백산지지 이 말씀을 또 드립니다. 한인 그다음에 한국 안파견 여기 제가 줄 긋고 동그라미는 하나의 키워드로서 이렇게 이제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방금 말했던 이제 백산과 이제 흑수 이제 지리학적 음양 용어고 동남과 동녀
어떤 문명적인 어떤 정음 정량을 나타내는 용어입니다. 이런 용어를 봤을 때 음양론을 우리가 보통 음양론 하면은 동양 철학의 이제 우주 원리를 말하는 건데요. 이런 우주 원리가 이제 처음 이제 시작한 것을 이제 보여주는 표현들이죠. 그리고 800이라는 부분들은 이제 8이라는 숫자가 원래 이제 공부를 해보면 새로운 창조를 또 나타내는 숫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안파견인 한인인데요. 안파견 한인. 이 모습이 좀 신성과 같은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 신성과 같은 모습. 안파견은 여기 안이라는 것은 이제 보통 이제 아자라고 이제 보면은 이제 아는 아침 또 이제 입구를 갖다가 악으로 하잖아요. 이제 뭐 제초라는 거죠. 입구 뭐 아침 제초를 뜻하고 또 한편으로는 존경의 뜻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파는 네, 태양을 가리키고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존경하는 태양 같은 자, 최초의 태양인 자라고 이제 박병식 이제 교수 박사가 한국 상고사를 통해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파견 한인, 이 한인이라는 이 말에 보면은 이 인이 있는데 이 인이 이제 님의 근원이 되는 이제 단어입니다. 이 안파견 한인은 백성을 다스리던 통치자를 일컫는 거죠. 님의 근원이 된다. 즉, 한인이라는 이 인자가 동방에 가서는 님으로 발전을 하고 서방 이제 수메르 쪽에 가서는 인으로 그대로 사용이 되는데 수메르 통치사를 인으로 불렀다라고 합니다. 나중에는 뭐 마이로드 주님으로도 발전을 합니다. 이번에는 이제 한국의 통치자와 12국 연방에 대해서 한번 삼성기 하편을 통해서 이제 보겠습니다. 전역서 한인, 고시리 한인, 주양 한인, 석재임 한인, 굴리 한인 하야, 지지위리 한인 하니, 호왈 단인이라. 그러니까 이렇게 7분이 나오고요. 고개 운 파네류 지사나에 유 한인시 지국하니 한인시지 국하니. 그러니까 거기에 말하기를 파네류 산에 산 아래죠. 파네류 산 아래에 한인시, 그러니까 한인시의 나라, 그러니까 한국에 있었다는 거죠. 천의 이동지를, 그러니까 천의 동쪽의 땅을 역칭 바네르 지국이라, 그러니까 또한 바네르국이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기지강이 남북 오만리요, 동서 이만리연이 총은 한국이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천해, 여기 천해는 아까 북해라고 했죠. 발카로의 동쪽 땅에 바네르국 한국이 이제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넓이가 남북은 5만리, 동서는 2만리. 합쳐 말해서 이제 그 넓은 땅에 있는 그 나라들을 모두 한국이라 불렀다고 합니다. 바네르 지산, 천의 이동 지지. 그리고 그 다음에 12국에 대해서 한번 하겠습니다. 분원즉 비리국가, 양국가, 구막한국가, 구다천국가, 일군국가, 우루국가, 일룬 필라국가, 객현한국가, 구모액국가, 매구여국, 일룬 직구다국가, 자나보국가, 선패국, 일칭 시위 이거죠. 일칭 시위국, 호군 통고사국가, 수미르 국인이 합 12국야라. 천에는 금왈 북해라. 전 7세 하야 영년이 공 3301년이요. 혹은 63,182년이라 하니 위지 숙지라. 그러니까 이렇게 12국이 있었고 천에는 이제 북해고 이제 7세가 전하고 그 영년이 3,301년이라는 거죠. 또는 63,180년이라고도 하는데 어느 것이 맞는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2국. 그다음에 전 7세 이제 3,301년. 이거는 이제 화가가 이제 이 한인들을 이제 이렇게 표현한 이제 그림인데요. 조상인데요. 1대 한인 보이고 2대 한인, 선역산 고시리 한인 보이죠. 이렇게 이제 주양 한인도 보이고 석재임 한인 이렇게 고위 한인, 지지위 한인 보입니다. 이 이제 7분이 이제 3,301년을 다스린 거죠. 평균적으로 470년 정도 통치를 하셨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아주 어릴 때는 통치를 하셨죠, 그죠? 10위 이제 분국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아까 천의 이동지를 이제 했잖아요. 천의 여기 북해.
바이카로의 동쪽 여기를 말하는 거죠. 그래갖고 파네루지산 하 이렇게 되잖아요. 천산 아래 이렇게. 그러니까 이 수미르국까지 하면 여기가 이제 5만리, 그다음에 위아래로 2만리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11수 문화인데요. 한국의 12제국에서 11수라는 문화가 전 세계에 다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11수라는 문화가 어디에서 왔냐라고 보면은 그 배경에는 이제 심오한 이제 우주 원리가 또 있습니다. 동양 철학의 음양론에 의하면은 하늘 땅이 이제 변화할 때 변해가는 시간 질서를 볼 때 어떤 땅을 질서 시간을 11수로 나타냅니다. 그래 옛날에는 12시간이라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런 원형 문화, 한국의 원형 문화가 전 세계로 퍼지면서 이제 서구 쪽에 그리스 이제 신화를 보니까 제우스를 포함한 11신 있는 거 다 알고 계시죠? 그리스 로마에. 또 인대 고대 베다 경전에도 이제 똑같이 12신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요 그림은 요 이제 조각은 벽에 있는 조각은 히타이트 조개에서 이제 이렇게 조각을 한 건데 이 조각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여신과 남신이 12신이 보입니다. 그리고 이집트에도 이제 라가 12신을 이제 주관을 하고요. 신약에 이제 뭐 제자들도 12명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12수 문화, 원형 문화를 이제 우리가 12한국을 통해서 이제 알 수 있죠. 그러면 우리가 한국, 한인, 그죠? 계속 한에 대해서 했는데 과연 그러면 이 한의 뜻이 무슨 뜻을 뜻하는가 한번 이제 태백일사 한국 봉기를 통해서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한국지의 말하기를 한자는 전일야요 강명야니 이렇게 나옵니다. 한은 온전하게 하나됨이요 강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전일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를 하죠. 전일은 위 삼신지 지능이요. 그러니까 온전하게 하나 된다는 것은 삼신의 요게 지혜, 요게 지는 지혜겠죠. 요게 능이라는 것은 대권능, 지혜와 대권능이다. 삼신의 지혜와 대권능이요. 강명은 위 삼신지 실덕이니 내 우주 만물지 소선야라. 강명은 또 삼신의 참된 덕이라고도 해요. 그리고 우주 만물보다 앞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한이라는 글자 속에 전일과 강명의 뜻이 내포되어 있고 더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삼신의 지혜와 대권능과 그 덕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참으로 이 한이라는 밝은 한자에 놀라운 그 사상을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한인에 대해서입니다. 당차지세하야 무복규 호령이나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어떤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비록 복규와 어떤 명령이 이제 없었지만 여기서는 자성이죠. 자성 하락 순리하야 거기병 이 해기원하며 그러니까 스스로 하락 그러니까 이제 어떤 조화와 어떤 이렇게 즐거움을 이루었고 저절로 그다음에 어떤 이치에 도리에 순응을 하여서 거기병 그러니까 병이 이제 없고 병을 이제 낫게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해기원 이렇게 원한을 풀어주며 부기경 다친 자를 부기경이 재기약하야 일 무감 차 불이자하라 그러니까 다친 자를 이제 고쳐주고 그리고 약한 자를 그러니까 구제해주고 그리고 또 이제 뭐라고 하냐면 도리어 잠깐만요. 도리에 어긋난 자는 이를 저지른 자가 한 사람도 없었다라고 합니다. 여기 도리에 어긋나는 자가 한 사람도 없었다. 시에 인계 자호 유한하고 이 강군 위인하니 인지 위원은 임야니라고 합니다. 당시에 사람들 그러니까 백성들 모두가 스스로를 부르는 거죠. 뭐라고 불렀다? 한이라고 불렀다 하고 또 이 강군 우두머리를 인이라고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인이 되겠죠. 우두머리를. 인지위원, 인이라는 거 말하는 것은 임이라는 거예요. 맡긴다는 거예요. 뭐를? 임무를 맡기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홍익재임, 널리 베풀어가지고 사람을 구제하고 강명이세, 강명으로서 세상을 다스려서 사지임 기필이냐. 그러니까 이 임무를 맡을 때는, 수행할 때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어짐, 인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한인이라는 분은 이 어짐이 어떤 상징이지 않을까. 강명이자 그 어짐을 아주 그대로 그 어짐의 덕을 가진 분이다라는 것을 또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국 시대에 이제 어떤 신앙이 있는데요. 강명을 이제 숭상하는 신앙이 있습니다. 강명하면 1월이 대표적인 강명을 이제 나타내는 부분이잖아요. 1월을 경배한 강명 신앙이 있는데 조덱이라는 어떤 고서에 나옵니다. 조덱의 말, 고석에 숭사 강명하여 이일 위신하고 이천 위조하여. 그러니까 예풍 속에 강명을 숭상해서 태양을 신으로 모시고 또 하늘을 조상으로 모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방지민이 신지 불상이 하고 조석 경배하여 이위 항식하니라라고 나오는데요. 마음 백성의 이제 백성들이 여기서는 서로 의심을 안 하는 그 믿음, 그죠? 서로 의심을 안 하고 믿었다는 거죠. 그리고 아침 저녁에 공경하고 절을 했다는 거예요. 절을 해서 이제 이거를 갖다가 이제 항상 의식으로서 지냈다는 거죠. 이렇게 조석에 아침 저녁으로 공경하고 경배를 했다는 겁니다. 이런 의식을. 태양자는 강명지 소예요. 삼천지 유곤이. 태양은 강명이 모이는 곳이요. 삼신이 머무르시는 곳이라는 거죠. 태양이라는 게. 인득강 이작하면 이 무의 자화라야 조즉 제등 동상하야 이렇게 넣는데요. 사람이 이제 강명을 얻으면요. 그리고 일을 이제 하면은 이렇게 무의 함이 없이 스스로 이렇게 이제 조화로서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아침이 되면 아침이 되면 제등 모두 이제 오르는 거예요. 어디에? 동산에 오르고, 그리고 동산에 올라서 뭐냐 하면 배일시생. 여기서는 이제 요 태양에 절을 하는 거잖아요. 시생은 이제 처음 이제 태어나는, 그러니까 해가 처음 태어난다는 건 뭡니까? 갓 오른 이제 해를 말하는 거죠. 이제 금방 솟아오른 그 해를 향해서 이제 절을 하고, 석즉 제추 서천하야. 그러니까 저녁이 되면 모두 또 서천으로 달려간다는 거죠. 배월 시상한다. 갓 또 떠오른 달을 향해서 절을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그 고대의 한들은 모두 일어를 경배했다는 거죠. 그 생활 속에 의식으로서 생활했다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무병장수, 아까 3300년을 7분이 470년 통치를 하셨거든요. 그거 470년은 통치 기간이고 실제 그 뭡니까? 수명은 더 길었겠죠. 그 무병장수를 잘 나타내는 이제 부분이 초의 한인이 거천선하사 이 앞부분에 했던 부분이죠. 득도장생, 거시무병, 그러니까 무병장수한다는 부분이 나오고요. 그리고 또 황금 시대를 나타내주는 부분이 또 이제 이 내용인데 이것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조대기의 왈, 석의 유한인 하시니 강거 천선하사 주제 천신하시며. 옛적에 한인이 계시니 천산에 이제 내려와서 머무르시고 천신에게 이제 제를 제사죠. 천제를 이제 주관하셨다는 거죠. 정명 인민하시며 섭지 근무하시니.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는 인민, 백성들의 어떤 생명을 안전케 하시면 섭지 근무는 한마디로 이제 무슨 뜻이냐 하면은 좀 어려워가지고 지금 적어놨는데 다스렸다는 거예요. 다스렸으니 야처 이 무충수지해. 이 말은 들에 이제 한들이 백성들이 들에 이제 살았던 거예요. 거처를 했다는 거죠. 그러나 여기서는 이가 그리고가 아니에요. 그러나 충수의 해, 그러니까 벌레와 이제 요 짐승의 해가 없었고,
들여 사는데도 군행이 무원 역지환하야. 그러니까 무리지어서 이렇게 무리지어서 이제 행했는데도 그러나 원망이 없었다. 같이만 어울려 사는데도 원망이 없는 거예요. 원한이 없어요. 그리고 반역하는 어떤 근심이 없었다라고 합니다. 친서무별, 사람과의 어떤 관계죠. 사람의 어떤 사귐이 가깝고 멀리 어떤 차별이 없었고 상하무등, 그러니까 높고 낮음의 어떤 차등이 없고 남녀 평등, 남자와 여자가 권리가 평등하고 노소분역, 늙은이와 젊은이의 어떤 역할이 이제 어떤 분리가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 보니까 정말 좀 뭔가 평화스럽고 조화롭다는 부분들을 이제 충분히 이제 느낌이 옵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한단고기를 통해서 이제 황금 시대를 우리가 살펴봤는데 그 외에 세상에서 이제 말하는 이제 구약 성서는 너무나 유명하잖아요. 아담으로부터 해서 아브람까지 쭉 보면 아담에서 이제 노아까지 한 10사람이 대략 한 900세 전후 이렇게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장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람도 역시 175세를 살았죠. 이렇게 장수문화가 있었던 것을 이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동양의 의학서죠. 아주 이제 손에 이제 대표적인 의학서 항제내경이라는 책에 항제와 이제 기경이라는 이제 기백이 대화를 합니다. 항제가 그러죠. 왜 사람들은 어찌하여 이렇게 100세가 넘도록 건강하게 살았는가, 무병장수했는가라고 하니까 그들은 천지의 법칙을 지키면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천지에 순응했다. 그러니까 순 도리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천지를 법칙을 지켰다라는 걸 볼 수 있고요. 무병장수를 볼 수 있고 이거는 이제 서양 쪽인데 거성문화 연구가 피터 마샬입니다. 거성문화를 이제 유적지를 이제 조사해 보니까 요새로 쓰인 흔적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요새하면은 전쟁을 그저 하면서 이제 그 적을 방어하기 위한 그 장소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새로 쓰인 흔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무기가 발견되지 않았다. 이런 것을 미뤄봤을 때 고대 사람들은 평화롭고 창조적인 문명을 누렸다는 거죠. 황금 시대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리학자 스티븐 테일러라는 이제 이분은 자아폭발이라는 책에서 옛날에 인류가 서로 화합하고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며 전쟁도 없고 이기심도 공포도 없던 시절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남녀 유구를 보니까 아주 거대하고 강력했다. 아까 이야기했던 우리 이제 그 유적을 보니까 180cm가 넘는다고 한 게 그 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6천년까지는 이렇게 조화로웠는데 그러다가 기후변화라는 어떤 이유, 중동에 기후변화가 생기면서 사막화됩니다. 그 지역이. 그러면서 전쟁도 생기고 인간이 타락하게 되었다는 것을 이렇게 잘 이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말에 이제 역시 한단국이 이제 삼성기에 보면은 한국말에 그 기후 변화로 인해서 역시 이제 문명이 이제 동서양으로 뻗어나가게 되는데요. 한국 지말의 안팎연이 하시, 삼이 태백하시고, 그러니까 한국의 말기에 안팎연 한인이 내려본 거죠. 어디를? 삼위산과 태백산을. 여기 삼위산은 중앙아시아 쪽에 있고 태백산은 백두산에 이제 이야기하거든요. 그 두 쪽을 이제 이렇게 살피신 거죠. 개가이 홍이 인간 하실 일세 수가 사지오 하신대. 그러니까 가히 홍인간을 이제 모두 홍인을 할 수 있는 누구를 이제 이렇게 보내냐는 거죠. 수행하게 하냐는 거죠. 오가에서 이제 서자의 유한웅이 있어서 용겸인지하고 그래가지고 쭉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한웅을 갖다가 이제 보내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은 아까 요 삼위산, 삼위 그죠? 태백, 삼위 하시, 삼위 태백이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이제 한인이 계시면서 이제 한웅을 이렇게 보내게 되는 거죠. 신시로. 그래서 이제 신시로 간 이 한웅은 한웅천왕은
실제 이제 강명 문화, 한국의 이제 우주 강명 문화를 계승한 장자가 되는 거죠. 이렇게 이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천부인, 천부와 인, 이제 3종을 가지고 가게 되죠. 이제 장자로서. 그리고 이제 그 동방 부분은 이제 이렇게 이제 가고 또 한 이제 날개는 이제 서방 문명으로 펼쳐지는데요. 수메르 문명입니다. 이제 수메르 문명. 이제 요 지금으로 보면 메소포타미아에 속하는 거죠. 서남아시아.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6,000년 전쯤에 한국 말기에 문명의 두 날개가 이제 동서양으로 이제 뻗어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 방금 했던 수메르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수메르를 연구하는 이제 이들이 이제 고고학자라든지 역사가들이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페트로는 이제 아주 갑자기 나타난 불꽃이다. 그리고 캠벨은 수메르의 좁은 진흙 땅에서 정말로 갑자기 세계의 모든 고등 문명이 구성하는 단초들이 일시에 시작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렇게 수메르 문명이 어느 날 느닷없이 이렇게 나타났기 때문에 수메르인들은 어디서 왔고 도대체 누구냐는 거죠. 또 어떻게 생겨났냐는 거죠. 그 문명이. 이렇게 이제 뭐 봤을 때 이제 고고학을 발굴하잖아요. 토기를 이제 발굴했는데 연대를 비교해 보니까 초기 수메르인들은 이제 이란의 북쪽에서 이제 산악지대에서 살다가 내려왔다는 거예요. 남쪽으로. 에스터메라는 이제 최남단으로 평야지대로 찾아서 내려와서 문명을 꽃을 피웠다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수메르 장세 신화가 이제 세기 문자로 해서 이제 그 점토판이 새겨져 있는데 그거를 이제 해석해 보니까 수메르인들은 후두부가 평평하고 머리카락이 이제 검다고 합니다. 이거 보니까 이제 뭐 전형적인 아시아인이라는 거 알 수 있잖아요. 그리고 수메르에 또 이렇게 그 기록에 보니까 수메르인들이 안산으로부터 넘어왔다는 거예요. 안산. 근데 이 안이라는 것은 하늘을 뜻하거든요. 하늘입니다. 네, 하늘은 결국 이제 천이죠. 천산을 말합니다. 천산을 말하고 결국 이제 안산을 넘었다는 것은 천산을 넘어왔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우리가 수메르가 왔다는 것을 이렇게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상일 이제 교수님이 계신데 박사님이 최남선의 불암 문화로 이야기를 하는데 고대 수메르인과 이제 한민족이 같은 공동 문화권에 이렇게 살았다고 해요. 그러다가 이제 갈라졌다고 이제 주장을 하는데요. 이 불암 문화권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한국의 이제 그 문화권입니다. 결국 수메르 문명이라는 것이 한국의 어떤 수미르국에서 넘어왔다는 것을 이제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이죠. 이렇게 이제 수메르 이제 문명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리고 수메르 문명의 이제 주요 특징만 간단하게 이렇게 살펴볼게요. 역시 도시국가를 건설했고요. 다 신신앙을 했습니다. 많은 신을 다 섬겼어요. 그리고 이제 정치 제도로는 양원제, 최초의 이제 서방 문명에서는 최초의 양원제를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최고의 어떤 법전이 하무라비 법전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그보다 한 500년 훨씬 더 앞서는 이제 법전이 있는 거죠. 그리고 알파벳 원형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최초의 학교가 이제 그 세기 문자 기록에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제가 이제 그림을 이제 붙이지 않았는데 동양 문명의 어떤 그 천자 사상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 이제 거의 아까 우리 그림 봤을 때 보니까 다 머리에 상투를 메고 있었거든요. 그 한인들이 수메르 왕 역시 상투를 맨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이제 이런 거 봤을 때 한국에서 문명이 넘어갔다는 것을 볼 수 있는 자료가 되는 거죠. 이 부분은 제가 추가로 이제 한번 모은 건데요. 신석기를 가장 대표하는 요거 빗살무늬 토기 이제 빗살이라고 하죠. 근데 이 빗살은 이제 연구 결과 보면 강명 문화라고 이제 봤을 때 이거는 빗살이 아닌 빗살, 해의 이제 빗살이죠. 해의 빗살, 그러니까 빗살인 거죠. 햇살을 말합니다. 이 이제 토기에서도 한국의 강명 문화를 이제 그대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경남 울주군의 고래잡이 안각한데 이걸 보면 그 당시에 고래잡이를 할 때 그물로서 그 배를 타고 그게 8,000년 전에 있었다는 이제 부분을 이제 드러내고요. 그리고 이제 옥문화가 나오는데요. 요거는 이제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건 잘못된 겁니다.
요거는 소남산 고분에서 흑룡강 부근인데요. 만년 전에 옥한 몇 이제 팔찌입니다. 이게 이제 나왔어요. 옥이라는 것은 뭡니까? 산 사람이나 죽은 사람이나 다 이렇게 장식품으로 사용했던 보석인데 이 옥 자체가 이제 뭐 썩지를 않기 때문에 영혼 불멸을 상징을 해요. 그래서 이제 죽은 사람한테는 더욱더 신분이 높고 죽은 사람이 이제 많이 소장해서 장식을 해가지고 묻거든요. 이런 걸 봤을 때 이제 이 옥문화, 우리나라에 이제 그죠? 옥이 많이 사실 이제 많이 이게 생산되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좀 그게 사라졌지만 옥에 대한 풍습, 그걸 볼 수 있고 그리고 뭐 아시겠지만 이제 뭐 지구의 한 3분의 2 이상의 고인들을 이제 한반도 동북 쪽에 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분. 그 다음에 8,000년 전에 이제 조선술로 볼 수 있는 어떤 배의 어떤 유적들. 그리고 이제 요거는 옥으로 만든 도끼네요. 7,500년 전입니다. 이런 전체적인 이제 연대를 쭉 보면은 한국 시대에 속하는 거죠. 한반도에서 이제 한국 시대를 느낄 수 있는 유적들입니다. 이렇게 한국에 대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한국, 한에 대해서 한국에 대해서 그 다음에 한인에 대해서 그리고 삼신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그 황금 시대였던 그런 부분들을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결국 이제 우리 9,000년 역사의 문화 주제 그게 한국에서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죠? 강명 사상. 이 강명 사상이 이제 핵심 사상이 되거든요. 이제 다음 이제 배달 편도 이 강명 사상이 이제 이어져서 이야기가 또 펼쳐질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